오라고. 어여와. 빨리. 컴온. 사랑하는 교육감 시간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이무 우치한 람보 스님 이브람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교육감 시간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환경문제 유발 산업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볼 순 없으니까 저쪽에 있는 칠판 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 칠판 쪽으로 끄끄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바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산업들이 국제적으로 뭐 하느냐?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이것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 성면 산업이라고 있다. 자, 얘들아, 성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니? 선생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어. 자, 그렇지만 너희들은 들어보지 못했을 거야. 자,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면을 거의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성면을 우리가 생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이 성면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금속입니다. 그러면서 광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열재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이제 집 같은 거 지었잖아. 자, 근데 겨울이야. 그러면 집이 어떻게 돼? 겁나 추울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추위로부터 막아주는 것을 벽에다가 단열재로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때 1위로 가장 많이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뭐냐면 성면이라는 거야.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성면 때문에 뭐가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암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암물질 1위, 발암물질 중에서도 탑 오브 발암물질, 걔가 바로 뭐냐면 성면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성면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네,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생산할 때 그 발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야. 이 성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성면을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었어. 그런데 생산할 때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 금지됐어. 그런데 성면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그거 어디서 생산할까요? 네, 저쪽에 베트남, 인도 이런 데서 생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해라든가 또는 환경 오염이라든가 또는 인체에 심각한 뭔가를 일으키는 그런 산업들이 지금 원래는 어디서 생산했었냐면 얘들아 선진국에서 생산을 했었어. 그치?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다? 바로 개발도상국. 어디? 개도국. 어디? 개도국.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성면 산업과 같이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들이 원래는 어디서 선진국에서 했었지만 자, 이것이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륙에는 어디가 들어갈까? 유럽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유럽, 그다음에 아메리카. 네, 아메리카가 있겠지. 자, 그런데 얘들아 있잖아. 아메리카 중에서도 무슨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야. 자,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네, 까먹은 친구들 있을 테니까. 자, 아메리카가 이렇게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지. 누가 잘 살아? 북쪽이 겁나 잘 살아. 자, 북쪽에 어디도 있어?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어. 케미. 네,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어. 얘네 겁나 잘 살아. 그러니까 여기는 잘 사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이쪽 아메리카, 여기 우리가 남아메리카 또는 라틴 아메리카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여기는 별로 못 살아. 그러니까 이런 성면 산업들이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어디로 개발도상국 어디로 이동한다는 거야? 그렇지. 아시아나 그다음에 어디?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거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성면 산업 또는 공해 유발 산업이 이전합니다라고 겁나 페이크로 나올 수 있어. 그럼 틀리는 거야. 자, 아시아 아메리카는 바로 뭐야? 개발도상국이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쪽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쪽으로,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하는구나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환경 유발 산업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자,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들이 어떻게 이전하는지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거야. 알았지? 자, 먼저 입장 차이가 있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입장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선진국의 입장과 자, 그 다음에 개도국의 입장이 서로 달라.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 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에 대한 규제가 자, 심할까 아니면은 약할까요? 여러분들 심할까 아니면 약할까? 굉장히 어떠냐면 강하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규제 자체가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를 되게 중요시하냐면 얘네들은 자, 잘 보세요. 자, 우리는 경제를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해야 돼? 발전해야 돼. 그런데 이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문제보다 무슨 문제를 더 중요시할까? 얘네들은 환경 문제를 더 중요시해. 뭐라고? 환경 문제. 뭐라고? 환경 문제.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가 얘네한테는 더 관건인 거야. 왜? 이미 잘 사니까. 자, 왜? 너무 잘 살기 때문에. 플렉스, 질러. 얘네 어때? 겁나 잘 살아. 그러니까 이미 잘 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별로 이거는 이미 성장했어. 나 이미 잘 살아. 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냐면 얘네들은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오염을 시키는 이런 산업을 선진국에서는 하기가 쉽다 아니면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옮겨간다? 개도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지. 그런데 개도국은 또 반대로 어떠냐면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아니면 약하다. 자, 정답은 네, 느슨하다. 뭐라고? 느슨하다. 뭐하다? 약하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환경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자, 환경 문제에 대한 자, 저항이 강하다 아니면 약하다? 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이 오염되든지 말든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무 오염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는 약 200개 정도 되는 쓰레기산이 있다라고 해. 그런데 그 쓰레기를 생산하는 국가는 바로 어딜까? 선진국들이에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누가 수입할까? 개발도상국이 수입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쓰레기산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의 가나인데, 가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전체가 그냥 쓰레기장이야. 그 마을 자체가 쓰레기장이야. 근데 거기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 더미 위에서 태어난 아이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이런가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지역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어떤 환경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보다 뭐가 훨씬 더 심각할까? 지금 현재 배고픈 게 더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경제 성장이 훨씬 더 얘네한테 큰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꾸 공해 유발 산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유치하고 있다. 공해 유발 산업을 뭐 하고 있다? 유치한다. 뭐 한다? 유치한다. 뭐 한다? 유치한다. 여러분들 유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발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버려줘. 이러고 있는 거야. 왜냐면 쓰레기도 수입하는 거고, 그리고 수입할 때 어떻게 하니까 선진국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해 유발 산업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전자 쓰레기. 자, 뭐라고? 전자 쓰레기. 자, 전자 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 자, 점점 가면 갈수록 전자 쓰레기의 양은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날까요? 자, 정답은 겁나 늘어나고 있다.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우리가 전자 제품을 사용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전자 제품의 사용 주기 자체가 자, 길어지고 있다 아니면 짧아지고 있다. 자, 점점 가면 갈수록 뭐 한다는 거야? 네,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짧게
쉽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오래오래 쓰면 좋다는 거지, 그치?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핸드폰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뭐 2년에 한 번씩 꼭 약정이 아니어도, 물론 우리가 약정의 노예이긴 한데, 네, 2년에 한 번씩 핸드폰을 계속 바꾸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계속, 네, 신규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왠지 내 얼굴이 더 예쁘게 찍힐 것 같아. 네, 더 내가 화면에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네, 핸드폰을 우리가 계속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거 기억하고 가도록 할게. 아주 중요하다. 자, 전자제품의 사용 주기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자, 그런 만큼 자, 전자 쓰레기의 양은 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 겁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전자 쓰레기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그렇지. 선진국에서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자기네가 전자 쓰레기를 갖다가 만약에 처리하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뭘까요?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태우거나 했을 때 뭐가 생길까요? 네, 유독물질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어디에? 개도국에. 자, 개도국에 뭐를 하느냐? 수출을 합니다. 전자 쓰레기를. 근데 수출하는데 어떤 형태로? 네, 불법 형태로. 어떤 형태로? 네, 불법적으로 수출해.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 아니야. 불법적으로 수출한다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자, 요거 기억하고 할게요. 자, 시험 문제 1타입니다. 자, 우리가 협약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젤 협약이라는 게 있어. 바젤 협약. 바젤 협약입니다. 바젤 협약. 네,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이 바젤 협약이라는 것은 얘들아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야, 폐기물. 자, 폐기물이 뭐야? 폐기물. 네, 쓰레기죠. 쓰레기의 아주 고급진 버전, 폐기물. 자, 우리가 폐기물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폐기물 중에서 괜찮은 폐기물도 있지만 인간한테 굉장히 해로운 유해 폐기물이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유해 폐기물을 갖다가 이동할 때 이 유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국가라면 그 국가에다가 유해 폐기물을 이동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 국가가 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데 만약 그 나라에다가 그 폐기물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진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젤 협약에 의해서 유해 폐기물을 이동할 때에는 그 상대방의 국가가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만 이동이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개도국은 이 유해 폐기물을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네, 겁나 틀려. 얘는 적절한 조치가 안 되고 그냥 쌓아두는 거야. 자, 그런데 개도국은 자, 이 전자 쓰레기가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 얘네들은 수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얘는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냐면 첫 번째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금속 자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 여기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전자 쓰레기로 핸드폰이 왔다라고 해보자. 핸드폰 무대기가 왔어.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뜯으잖아. 그러면 뜯으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면 구리도 나오죠. 그리고 철도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는 금이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 우리 컴퓨터 안에 금 있는 거 알아? 네. 하여간 그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 자원을 얘네가 뭐 할 수 있냐면 유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깜짝 놀라지 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또는 뭐 컴퓨터 이런 쓰레기들을 버리잖아. 그러면은 그 쓰레기 중에서 약 5% 정도만 띄어서 얘네가 쓸 수 있고 나머지 는 그냥 이건 뭐야? 쓰레기라는 거야. 그러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다가 묻든지 아니면 이거를 불태워야 돼. 근데 불태우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발암 물질들이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뭐 실명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암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이 지역 주민의 그 건강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개도국은 지금
이 쓰레기가 처리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수출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수출을 하냐면 기부할게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구호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자쓰레기까지 알아봤다. 자, 이런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어떤 산업이 선진국에서 지금 선생님이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니?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한다고 했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총체적인 결과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얘들아, 선진국은 어떨까? 나름대로 자기네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뭐야? 치사한 방법이지.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을 그냥 개발도상국이다 아주 저렴한, 아주 조금의 돈을 주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해결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에 아주 저렴한 뭐를 사용할 수 있냐면 노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은 피해를 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는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야. 그런데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엄청난 피해를 보겠지. 일단 얘네도 좋은 점도 있어. 자, 그것은 바로 뭐야? 어쨌든 뭐 일자리 같은 것들이 창출이 될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제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야. 경제 효과들이. 자, 그렇지만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냐면, 자, 이 문제점이 더 심각한 건데, 자, 선생님 뭐가 된다고? 환경이 겁나 오염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뭐가 된다고? 쓰레기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된다? 네, 겁나 오염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 어떻게 돼? 엄청나게 악화되고, 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생태계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야? 파괴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산업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네, 농업 부분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 농업 부분도, 자, 국제적인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이동. 자, 뭐가 한다고? 국제적인 이동. 네, 국제적인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를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갈 건데, 자, 아프리카에 가면 무슨 피디님? 평야 미쳤네. 케냐입니다. 네, 케냐입니다. 와, 자, 여러분들 케냐에 가면요, 약간 저를 닮은 농장이 있어요. 이 작물은 선생님을 닮았어요. 자, 피디님, 이 작물의 이름? 여신. 여신. 작물이라고 여신이 아니라. 여신 작물. 자꾸 저한테 지금 프로포즈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케냐에 바로 뭐냐면 장미 농장이 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케냐의 장미 농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갈게요. 자, 일단은 이 케냐의 장미 농장,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케냐의 장미 농장만 쳐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세계 케냐의 장미 농장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프로포즈하거나 할 때 케냐 장미를 많이 가져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진 장미라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주고 가도록 할게. 자, 케냐의 장미 농장은 사실은 누구 때문에 생겨나게 된 거냐면 네덜란드 때문에 생겨나게 된 거야. 자,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사실 꽃을 되게 좋아하는 국가가 있어. 거긴 바로 어디면 유럽이야. 그러니까 유럽은 꽃하고 굉장히 친하단 말이지. 자, 그런데 그 유럽에서 꽃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바로 누구였냐면 네덜란드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꽃이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실적으로 이 꽃을 재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장미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뭐야? 빨강색이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장미가 파란 색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비로운 색깔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예요? 자연 장미가 아니야. 그럼 뭐야? 인공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비닐하우스, 비닐집,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키워내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
장미를 어떻게 장미? 이거 튤립인데 장미라고 하자. 장미. 얘를 키우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때려박아. 뭐를? 농약을. 인공적으로 때려박아. 뭐를? 비료를. 자, 이런 것들 때려박고 그다음에 품종 개량을 하면 자, 얘들이 어떠냐면 굉장히 예쁜 장미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자, 이걸 어디서 했냐면 원래는 네덜란드에서 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환경 오염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인공적인 농약과 비료가 좋겠냐? 근데 이거를 그냥 거기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환경 오염이 되고 특히나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자기네 나라에서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생각해낸 국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케냐였습니다. 자, 케냐에 가면요. 호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호수, 네, 나이바시아 호수가 있어. 이 호수 이름은 절대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 호수,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호수, 물이 있어.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케냐라는 지역 자체가 어때? 아프리카니까. 여기는 덥잖아. 그러니까 더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닐하우스를 운영할 때 그 가스비가 적게 들어. 그리고 그 케냐에 있는 노동력을 갖다 쓰면 인건비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 오염 문제도 해결하면서 인건비도 줄이면서 그래서 얘네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덜란드가 잘 들으세요. 네덜란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케냐가 기후가 좋아. 자, 뭐라고? 케냐가 기후가 좋아. 기후가 좋아. 그러니까 이 케냐는 장미 농사 짓기에 기후가 좋아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한 거야? 네, 장미 농장을 지은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소비하고 있는 장미의 7, 80%는 다 케냐에서 키워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케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첫 번째 장점이 있지. 그거 바로 뭐야? 일자리 창출이야. 자,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발생하니까 지역 경제가 겁나 뭐 된다? 활성화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단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야. 자, 네덜란드에서 발생했었던 환경오염 어떻게 할까요? 케냐에서 그대로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토양이 오염이 돼. 자, 토양이 오염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 나이바샤 호수도 어떻게 한다? 수질이 어떻게 된다? 오염된다. 자, 왜 그러느냐? 이 장미를 키우기 위한 농약과 비료가 땅에 스며들고 그 땅에 스며든 거는 빗물을 타고 또 어떻게 해? 호수로 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는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 물고기가 많이 죽게 되는 거지. 그럼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는 거기서 뭐 식량 작물들, 이 사람들이 많이 먹는 식량 작물들을 재배했었는데 그 재배지가 완전히 다 뭐로 바뀌는 거야? 장미 농장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장미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청나게 많은 뭐야? 식량 부족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더 큰 부족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큰 부족 문제인데 자,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아프리카야. 그러면 어때? I am thirsty. 어때요? 목이 말라.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야.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나미바샤 호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장미한테 다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황당한 건 뭐냐면 여기 가서 지역 주민들이 물 퍼다 마시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기는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초를 서는 사람이 어떠냐면 장미에게만 물을 줄 수 있고 사람은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진짜로 이만한 통이야. 이만한 옛날에 우리 석유통이라고 하는데 이 통으로 딱 2개 통으로 이 케냐 사람들은 물을 지금 배급을 받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2통으로 6명에서 8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물로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 집안일도 하고 심지어 먹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늘 얘네들은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늘 어떤 거야? 물이 부족한 거야. 장미 농장에는 물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물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면 엄청나게 많은 물 부족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고 이 비료나 농약에 누가 중독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 어떤 주민들의 뭐다 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사실 이 네덜란드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화해 기업들이 굉장히 못돼 처먹은 것이 이 케냐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한 3개월 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3개월 후에 고용한다든가 아니면 6개월 일 시키고 잘랐다가 6개월 후에 다시 고용한다든가. 왜? 오래 일을 시키면은 급여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나쁜 짓거리들을 케냐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갑니다. 케냐의 장미 농장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일자리가 뭐 창출되고 뭐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장점은 있지만 자, 요런 문제들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사실까지도 우리 친구들은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어쨌든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하잖아. 어떤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아주 극심한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 그러면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바로 지역적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자, 이 지역적 불평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이 돼, 안 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개도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 환경 문제를 얘네가 일으켜 안 일으켜? 일으키는 애들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공해 산업을 일으켜 안 일으켜? 얘네가 다 일으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해 쓰레기를 모아는 지역이야. 자, 기억합니다. 뭐라고? 유출 지역이야. 뭐라고? 유출 지역. 뭐라고? 유출 지역.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서 유출하는 지역이야. 그럼 반대로 얘들아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환경 쓰레기들을 뭐 하는 거야? 받아들여주는 그런 지역이죠. 그걸 갖다 우리 뭐라 해? 유입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선진국이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환경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성장하는 문제가 있어. 이 두 개의 문제 중에서 뭐를 더 크게 본다고? 환경 문제를 더 크게 봐.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건 환경 문제라고 생각해. 왜? 이미 경제는 성장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때? 너무 잘 살아. 너무너무 잘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면 얘네들은 환경 문제가 더 극심해.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쓰레기들을 개도국에 수출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보다 자, 뭐를 더 중요시하냐면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꾸 이런 쓰레기들을 뭐하고 있다는 거야? 유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점점 가면 갈수록 살기 좋은 곳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개도국은 다는 거야. 가면 갈수록 살기 굉장히 힘든 그런 곳이 된다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환경 문제의 지역적 불평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부터 라무센과 함께 바로바로 해결. 네, 우리는 교과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로바로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네. 피디님은 어떻게 해결해 보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돈으로 해결해야죠. 돈으로 해결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알았어? 자,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 우리가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자,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자, 선진국은 어떻게 해야만 하냐면 일단은 다국적 기업들,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최소화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해야 돼. 예를 들면은 이 장미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그 다국적 기업이 있을 거 아니야.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비료나 농약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화해서 내보내.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선 정화해서 내보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이 정화하는 비용이. 근데 케냐에서는 자, 이거를 정화할까요? 정화하지 않을까요? 정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양심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은 자, 요거 잘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환경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은 강화해야 돼. 자,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선진국은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요? 선진국이 이미 규제가 강화돼 있잖아.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다? 개도국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맺은 조약이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바젤 협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바젤 협약, 바젤 협약, 바젤 협약. 아, 피디님, 바젤 협약 어떻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빠젤. 협약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빠젤. 바젤 협약. 좋습니다. 파이팅이 넘쳐요. 바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바젤 협약. 바젤 협약.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바젤 협약 우리가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젤 협약은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고 갈게. 자, 바젤 협약이라는 것은 바젤 협약이라는 것은 잘 봐라. 바젤 협약이라는 것은 딱 잘라 말해서 유해 폐기물에 대한 협약이야. 알았어? 유해 폐기물에 대한 협약이다. 유해 폐기물에 대한 협약인데 쉽게 얘기해서 유해 폐기물을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화. 많이 생산하지 말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해 폐기물을 잘 봐. 인근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처리하자. 자,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이건 시험에 나오는 사례는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남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그런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쓰레기들이 바닷물을 타고 남태평양에 다 모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의 섬이 됐다고 했잖아. 쓰레기 섬. 근데 쓰레기 섬이 됐는데 이게 2011년도에는 우리 남한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였대. 지금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한의 16배 되는 크기로 굉장히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환경단체가 개인으로 가가지고 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거야. 줍겠니 못 줍겠니? 이거 못 줍지.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한 개인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걸 뭐냐면 여기를 정식 국가로 받아달라. 이 쓰레기 섬을 정식 국가로 받아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 국기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국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페트병 있잖아. 쓰레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서 여기를 정식 국가로 받아달라. 그래서 이거를 정식 청원을 국제사회에 한 상태야. 근데 이거를 왜 했냐면 이거는 바젤 협약 때문에 이 바젤 협약을 이용하려고 한 거야. 바젤 협약에 보면 유해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이 발생한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처리하자라는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쓰레기를 치울 수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정식 국가가 돼버리면은 이 쓰레기 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국가들이 얘네들 인근에 있잖아. 그치? 그럼 이 국가들이 가서 이거를 치워야 된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젤 협약을 좀 이용해가지고 쓰레기를 치워볼까 해서 그래서 네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훌륭합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런 빛이 되는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젤 협약에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유해 폐기물을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이동할 거야. 그런데 이동할 때 그 이동되는 나라가 처리가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네, 이 열심히 하는 공부가 어쩌면 어떤 누군가한테 눈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정말 잘 살고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개발도상국에게 슬픔을 주고 자기만 잘 사는 꼴이 됐잖아. 그래서 나는 진짜 오늘 이 시간 너희들이 이것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공부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어려운 나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배워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배워서 남을 주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겠다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개척자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또 다음 시간
다음 시험 기간에 보도록 다음 시험 기간을 위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요 우리 빠꽁 시대 아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자 친구들 알면 안녕.